통화가인, 가인은 집안 사람이죠. 혹은 가정 이런 걸 가리키는데요. 서기전에 보면 밖에서 상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명의께 다음에 가인께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풍화니까 밖은 손께 안은 뒷께죠. 그래서 이천의 해석에 따르면 안에서 밟고 밖에서 공손한 것이 그게 집안의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께 이게 바람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집안의 편안함이라는 게 이제 그 언행, 그러니까 수신하는 거, 거기로부터 나오고 또 이제 그것이 천하로 점점 이제 확대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하죠. 육아에서는 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로 확장되는 그런 이치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괴사를 봅시다. 가인, 네 여정. 가인은 여자가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 이제 집안이라고 하면 이제 뭐 특히나 고대에서는 뭐 여자를 또 여자가 정한 것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일단 가인께는 유기와 구호가 정응해요. 그래서 이제 안과 밖에 딱 또 정한 자리에서 서로 또 정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단전에서 보면 이것이 남녀가 바른 것이다. 그게 천지의 큰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안에서는 그 부자나 형제나 부부가 각각 제자리에서 바르게 제 역할을 하면 집안이 바르게 된다. 그리고 집안이 바르게 되면 천하가 안정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가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뭐 여자라고 해서 꼭 여자 남자라기보다는 먼저 안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 안이 바르면 당연히 밖은 바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자기 안을 충실하게 하면 그게 밖으로 예로 드러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듯이 이제 안이 바르면 바깥은 바르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도는 안이 바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사를 보시면 이게 초효부터 오효까지 모두 정해요. 각각 자기 자리에 있잖아요. 양음, 양음, 양 이렇게. 근데 이제 맨 이제 위에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재께는 전부 다 정하잖아요. 그죠?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초효부터 오효까지 다 정한 게 이 가인께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사실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 궤로 해석이 가능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내용도 보면 가인께가 되게 좋게 해석이 돼요. 보시면 초구, 한유가 회망. 초구는 이 한자는 이제 원래는 문지방이라는 뜻인데 막다 뭐 이렇게 칸을 뭐 나누다 뭐 이렇게 막아서 방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안을 다스리는데 방비하면 후회가 없어진다. 이 우리 회망하고 무회하고 좀 이제 구별하실 줄 아시죠? 자꾸 나오니까. 회망은 후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집안을 다스리는 게 이제 집안 식구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고대에는 더 많았겠죠. 어쨌든 처음에 좀 이렇게 딱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인정이 막 흘러야 되는 데잖아요. 사실 가정이라는 게. 너무 그러다 보면 질서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시작이고, 이제 초구는 이제 강하고 또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시작하는 초심일 때, 뭔가 이제 서로, 우리 이렇게 잘해보자라고 뭐 동의하고, 이럴 때에 이제 딱 방비를 하면 후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전에 보면 이제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뜻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뜻이 변할 수도 있지만 일단 초창기에 별로 이제 다 초심으로 뭔가 합의하고 있을 때, 요럴 때는 딱 방비를 하면 후회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 분담하고 이제 뭔가 질서 잡기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딱 단도리가 되는 이제 시작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기는 무유수 제중괴 정길. 유기는 수는 뭔가 그 지일이기도 하고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공적을 이루는 것 이런 의미고요.
괴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선물하고 뭔가 이렇게 제사를 올리고 막 이런 의미의 괴예요. 그래서 음식을 집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유기는 무유수, 이루는 바가 없다. 뭔가 뭐를 이루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집안에 있으면서 안에 있으면서 괴,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거나 대접하거나 선물하거나 하면 정길, 바르게 돼서 길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기는 충정이죠, 또 유하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보면 이제 여자가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있는 이런 거예요. 이천에 따르면은 이천은 또 약간 요즘으로 보면 약간 고지식 같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많죠. 근데 어쨌든 집안 사람들끼리는 예보다는 의보다는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 않으면 바르게 다스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가인께는 강효, 양효를 좋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천은. 그러면서 유기는 음유의 재질이고 음의 자리가 있으니까 뭔 다스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음식을 장만하는 게 여자의 일이고 그렇게 하면 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좀 너무 기분이 안 좋지 않나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이제 뭔가 너무 그런 식으로 말고 다르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 이제 어쨌든 수하고 괴를 이렇게 이제 대비하는 거죠. 수는 뭔가 이렇게 뭐를 이루는 거잖아요. 뭘 성취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드러나는 거죠. 공과가 드러나는 거고 이제 괴는 뭔가 음식을 이렇게 바치는 거잖아요. 해서 바치고 선물하고 이런 거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뭘 대가를 바라거나 막 그게 막 드러나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집에서 음식을 해서 식구들을 다 먹인다든가, 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제사를 올린다든가, 또 이제 옛날에는 왜, 이 큰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막 마을에 다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음식을 하는 거라는 건 약간 그런 의미, 여기서 괴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공과를 내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일상적으로 나누는 어떤 호혜성 같은 거?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래서 이제 가인의 도는 아까 이 초구에서처럼 이렇게 뭔가 기강을 잡는 거, 이렇게 방비를 하는 거, 법도를 이렇게 딱 질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유기에서는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기가 이제 곤괴의 덕이죠. 그리고 음이죠. 중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세우진 않지만 좋은 순환을 만드는 어떤 겸손한 덕인 거죠. 유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되게 이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남자는 사냥을 해가지고 누가 많이 잡았는지 누가 좋은 걸 잡았는지 막 이렇게 공과를 막 내세우잖아요. 근데 가져오면 그걸 여자들이 다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배하고 이런 일들은 다 여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자들은 뭐를 막 내세우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삼은 가인, 학학, 회력일, 부자희희, 종린. 이 학은 이게 뭔가 그 엄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르짖는 소리 이럴 때 뭐 효라고도 읽고 그래요. 근데 이제 효라고 읽을 수도 있고 학이라고도 읽고 여기서는 이제 약간 원망하는 소리라서 효효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대부분 또 학학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학학이라고 읽기로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가인이 학학하니 원망하니 회려길 엄격한 거, 련 엄격한 거죠. 엄격한 거를 후회하지만 길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엄격하게 이제 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원망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냐. 너무 세다, 강하다, 막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너무 엄격하게 했나라고 후회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길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뒤에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자희희 종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부자, 아내와 자식들이 희희,
그야말로 희희낙낙 이제 이게 희희덕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내는 부끄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학학하고 히히가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학학 히히가 있는데 히히는 린하고 학학이 후회하지만 그래도 길하다. 이제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게 구3은 이제 강강이잖아요. 강한 자리에 강이 왔고 또 학교의 끝이고 그러니까 엄청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집안 다스릴 때.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했지만 집안이 다스려지기는 해요. 아주 엄격하면 원망은 있지만 집안이 다스려지기는 하죠. 질서가 잡히고. 그러니까 길하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집안에 도니까 집안이 다스려지는 게 중요한 한 거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자희는 이제 여기서 아내와 자식이잖아요. 이제 932, 62, 64 이렇게 음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슨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어쨌든 학학하든 히히하든 이렇게 절도를 지키든 뭐 활악하는 것이든 둘 다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되죠. 둘 다 너무 지나치면 적당히 하면 사실 딱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93은 아주 강강하잖아요. 그런 특성상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으면 히히 하는 것보다는 학학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왜? 이거는 적어도 잘못되지는 않으니까. 다스려지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후회는 할 수 있지만 길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은 엄청 여기서 반발할 것 같아. 희희한 게 낫지. 무슨 소리야. 학학보단 차라리 희희가 낫지.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근데 이제 그냥 여기서 학학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막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막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어디서나 이렇게 그 각각의 자리가 있고 거기서 뭔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화합하는 거,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뭔가 각각의 그 분수를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예의를 지키는 이런 게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옛날 고대에서 말하는 그 분수 지키기, 예의 지키기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각각 집안에서의 어떤 자리에 맞는 분수에 맞는 어떤 예의를 지킨다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예의냐, 어떻게 하는 게 분수를 지키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걸 내용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 뜻을 그렇게 여기에서는 굳이 학학을 그렇게 이제 아주 일방적인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요즘에도 뭐 틀리지 않은 말일 수 있다.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무 막 요즘에 진짜 절도가 모자라서 그게 부족해서 또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좀 잘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육사는 부가 대길하대요. 엄청 이제 육사는 집안을 부유하게 하니 크게 길하다. 그러니까 이제 육사는 이제 넘어갔죠. 위에 상괴로 손괴에 들어갔죠. 그리고 정하죠. 그리고 유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천은 발음을 얻어서 편안히 거처하니 손순하고 정도를 따르면 부유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구하고 응하고 또 구호를 떠받치고 이러니까 음양이 화합해서 순응하는 발음도에 부합하니까 그렇게 되면 부유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좀, 좀 심심하죠. 근데 이제 보면 부라고 하는 게 주역에서는 주로 양을 말하고 대꾸되는 불부는 음을 말하고 이렇게 이제 앞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축계 같은 경우에 구호에 부의 기린 이렇게 나온 게 그 부하다는 거는 이제 이게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택괴나 겸괴에서는 육사육오에 불부의 기린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이니까 불부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육사잖아요. 육사인데 음인데 그럼 왜 부라고 했냐?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축계나 택괴나 겸괴 이런 데서는
그 부하고 분부를 이제 실과 허로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하니까 부로, 그 양, 그 다음에 허하니까 불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부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부유한 거, 부자인 거, 이런 그 경제적인 풍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의 부의 쓰임은.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가 좀 실허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의 도에서는 아까 보면 아까 구삼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절도를 강조했잖아요. 학학 히히보다는. 그래서 좀 엄부의 일이랄까? 이렇게 보면 육사는 이제 이 의식주를 일상적으로 조직하는 어떤 그 어머니의 일이라는 거죠. 그 구삼은 아버지의 일이면 육사는 이제 어머니의 일인데 여기서 왜 이제 그 집안이 부유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고관 열쇠를 갖고 집안 살림을 살피고 그러면서 쓸 때는 쓰고 또 아낄 때는 아끼고 그리고 뭐 아까 말했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동네에 다 풀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이제 저희 엄마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그 이렇게 곡식이 막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풍년이 들지 않으면 집집마다 약간씩 이제 곡식이 모자란대요. 그러면 때가 되면 각각의 집에 제사라든가 명절이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 이제 마을의 어떤 어른 집이나 이런 데서 다 곡식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안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 다 그걸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생활의 어떤 중요한 그 실경제 부분을 이제 집안의 그 안주인이 그거를 맡아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밖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제 부유해지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때는 이렇게 어떻게 잘 쓰나 돈이든 물건이든 이렇게 잘 조달해서 잘 나눠주고 잘 순환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결국은 경제생활이고 경제활동이고 또 그게 이제 넉넉하게 잘 되는 거 이런 게 부유한 거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구오는 왕격, 유가, 물휼, 길. 이 격자는 원래는 이제 가짜죠. 근데 이제 이르다, 이를 짓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잡다, 감격시키다 이런 뜻으로도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오는 왕이 집안을 다스리는데 유가 집안을 다스리는데 이제 지극하게 하니 이게 이제 집안 사람들을 감격시킨다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의역을 할 수도 있어요. 집안을 다스리는데 아주 지극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성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감격하겠죠. 근심하지 않아도 길하다 혹은 뭐 근심하지 않아서 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구호는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중정하죠. 그런데 또 강하죠. 그리고 이제 유기하고 정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호니까 군주의 자리이고 또 양이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집안 사람들에게 지극히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기와 구호가 정응하는 관계니까 이거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서 감격시킨다. 이렇게 해서 격자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화합하니까 길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아까 초구에서부터 쭉 보면 처음에 이제 집안을 다스리는 도가 초구에서는 뭔가 방비를 해. 처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호에서는 뭔가 화합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순서대로 보면 이제 초구에서는 이제 뭔가 시작하는데 절도를 얘기하고 유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호혜성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구삼은 또 학학해서 절도를 강조하죠. 그리고 다시 육사에서는 이제 가정 경제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는 이렇게 이제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호에 와서는 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감격시킨다. 왕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질서를 강조하다가 조금 더 관대하게 하다가 또 좀 엄격하게 하다가 또 좀 이렇게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걸 다 어떻게 보면 좀 화합해서
이 완성시키는 뭐 이런 구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구부터 이제 여기 구호까지를. 그리고 상구에 와서는 유부, 위여, 종길. 상구는 이제 유부는 우리가 많이 봤죠. 진실한 믿음이 있고 위엄이 있으면 끝내는 길하다. 보시면 이 효들이 다 좋죠. 가인께가 나쁘지 않죠. 이제 이 부라고 하는 건 항상 이제 그 내적 성실성, 뭐 굉장히 진실한 마음 이런 건데 그것이 늘 그렇게 하면서 또 오래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부를 쓸 때 보통 그런 의미를 갖고 쓰죠. 그래서 이제 집안을 다스리는 거 혹은 집안을 다스린다는 게 뭐 집안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어떤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진실한 믿음을 근본으로 삼는데 여기서 위여라고 이제 위험이 있다는 거는 이게 자신을 스스로 단속하는 거예요. 남한테 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전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삼은 아까 가족한테 엄격하게 해가지고 원망을 받는 거였죠. 거기서는. 근데 여기 상구에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단속해서 위험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신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제 그 궤 끝에 있으면서 뭔가 그 가인의 도를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결국 실천은 가족의 그 각각이 다 본인의 어떤 수신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상구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한달까요? 그렇게 해서 상구까지 살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 리여정, 초구, 한유가, 회망, 유기, 무유수, 제중괴, 정길, 구삼, 가인 학학, 회려길, 부자희희, 종린, 육사, 부가대길, 구오, 완격유가, 물휼길, 상구, 유부위어, 종길.